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선입니다. 10월 19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습하는 공포, 대응 방법이 없다. 자, 대구의 거래량 오늘 89건으로 무난해 보였습니다. 근데 엄습하는 공포,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요. 부산의 거래량이 47건, 대구의 절반 정도 거래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히 오류라고 볼 만한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116건, 1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월별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됐었구나 과거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상승폭 지난주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광역시 1위 자리, 제가 어 왕자의 자리에 다시 귀환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수도권은 다시 지난번에 낙폭 상승폭을 조금 줄이더니만 다시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근데 또 눈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먼저 반등했던 세종시 마이너스까지 보이기도 하네요. 대구 전세지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다시 오른다고 하죠. 네, 이것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엄습하는 공포 이렇게 말했던 것은 채권금리가 미국 5%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못 이기고 따라 올라갑니다. 10년물 4.4%에 살짝 못 미치게 4.39%, 10년 동안 4.4%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한가 수익률, 과거에 좀 분위기 좋을 때 4% 정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요즘 뭐 2%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이 정도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4.4% 준다? 괜찮네. 근데 불확실성이 크더라, 불확실성이. 매수문의 자체가 없어요. 서울발 뉴스인데요. 이게 순식간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제일 뼈 아픕니다. 고금리도 아파요. 거래량 1300건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더라. 매도 물량 오늘 소폭 감소해서 36,900건 증가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임대 물량도 증가로 턴한 거 맞죠? 네, 증가로 턴한 거 맞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6,000건 아래로도 내려와 있었는데요. 16,000건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 89건 양호했다, 양호했다. 2020년 분위기 가장 뜨거웠을 무렵 6,000건에 해당하는 거래량 4,0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2,000건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 달 9월 달 거래량 2,100건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가 한 뭐 1,800건 수준까지 나왔다가 다시 1,500건 수준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더라. 자, 2,059건의 거래량인데요. 이 상태로 가면 정말 2,150건도 못 갑니다. 2,100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449건의 거래량. 그 다음 달 거래량은 한 1,800건 정도. 근데 서울 분위기가 저렇게 빨리 식어간다고 하는데 대구만 독야청청 할 수 있을까요? 자, 건당거래 대금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분위기가 식으려 그러니까 이 계단식 하락도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이런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거래량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지난번에 점진적인 하락보다는 그 공포감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공포감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고 와서 할게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 금액 순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경남타운 요 40평대 가격 13억. 이 신고가로 나오죠. 이 9평 80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17억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대단해요. 이 거래 공백 굉장히 깁니다. 이런 곳들은. 남산 롯데캐슬 40평 9억 6천. 9평이 이 정도 가격에 분양권 상태일 때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고점 대비 25%,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대형 평형 8억.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들도 때론 있긴 합니다. 롯데캐슬 24% 정도 빠졌고요. 만천 우방타운 38%. 요 평균적인 하락률, 지난번에 대형 평수 가격 많이 빠졌는 것, 40% 가까이 빠지는 것도 있긴 있었죠. 아주 저층, 1층, 2층, 뭐 그 정도, 3층 정도까지도 해당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 6억 2천.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 17층인데요. 6억 천이에요. 6억 천. 알파시티 청아. 훨씬 더 비쌌던 기억으로 머릿속에 있는데요. 자, 6억 이상 거래량 중에서 9월 27일 이후에 거래된 거 2건, 3건, 4건, 5건. 오늘은 조금 보이네요. 10월달 거래까지도 조금 더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나면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올게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갑자기 그렇게 월성동 코롱할지 1단지 얼마 전에 이거 엄청나게 비싼 국평이 대형평이 아니고 국평이 왜 저렇게 비싸게 샀지? 진도 너무 나가네 이런 느낌이 4억 한 7천인가 이 정도 거래되었던 것 같은데요. 진도 좀 많이 나간 거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안 동대구 4억 5천, 센트로팰리스 4억 3천, 고점 대비 32%, 고점 대비 34%. 요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게 자꾸 더 나타나기 시작하죠. 매물은 켜켜이 쌓여가고 거래는 조금 줄어들고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3억대의 가격 팔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조금 무리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매물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동구 유라동, 유가읍, 복리, 화원읍, 천내리 뭐 이런 쪽들 평당 1,000만 원. 남구 봉덕동, 이건 소형평입니다. 소형평이 좀 인기 있는 곳은 조금 외곽 지역의 국평 가격과 맞먹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해천 한라비발디 이거 3억 천, 20 고성 황실타운 이런 거 1993년식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이거 높은 아파트예요. 상당히 고층이거든요. 고점 대비 35%.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앞자리가 6자로 혹은 5자로 시작하는 것들도 보이더라. 그 5자라는 것은 하락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여기까지만 짚어보고요. 오늘까지 이 비싼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 10월 달에 17건. 오늘 좀 보이긴 했는데요. 17건 정도 수준. 얼마 되진 않죠. 비중 3.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확실히 진짜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때, 정말 안 좋았을 때 비싼 아파트가 이 정도 거래되었잖아요. 21년, 22년, 그맘때 비율이 5% 정도였는데, 지금 물론 조금 더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고가의 아파트가 21년, 22년처럼 거래량이 적다. 거래 비중이 적다. 요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같죠? 분양권 연락. 자, 뒷부분은 조금 생략할게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 제껴서도 아파트에 대한 전세 비율은 올라가지 않더라. 건당 거래대금 다시 조금 빠졌는데요. 요거 금리 오른 것들 반영되고 하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나마 반등해서 좀 나았죠. 2년 전에 엄청 비싼 전세 가격에서 지금 전세 가격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전세 가격 3억 9천. 대략 4억이라고 잡으면 만삼 에듀파크 8억 정도 아파트 매매 가격. 요런 동네는 전세가율 5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편한세상 범어 3억 7천. 그럼 아파트 가격 7억 4천? 그까지는 아니죠. 그럼 요건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되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월정동 지역 가격 매매 가격 5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세가율 66% 정도.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빠져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위기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지금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2년 전에 전체가 한창 비쌌을 때 음, 그때만 생각하기에는 딱 한 달 반짝 피크로 지나간 거 아니거든요. 그 여파가 한 1년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평 기준으로 외곽 지역도 보시면 2억 5천이에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2억 5천. 외곽 지역 전세 가격 좀 반등한 겁니다. 정말 전세 금리가 시장 금리만큼 계속 올랐더라면 아마도 더 바닥을 헤매고 있지 싶었는데요.
단기 초록나라 2억 8천에서 1억 8천. 서한 화성타운 3억 5천에서 1억 7천. 그래서 요런 부분들 구축을 한 30년 차 지금 접어들잖아요. 30년. 이 구축을 투자하기에 아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추후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투자는 제가 극구 말리는 형편, 말리는 그런 형편. 세월 이기는 장사는 없는 것 같더라.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